AI, 요즘 정말 뜨겁죠. 근데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 딱 그 정도일까요? 존 캐시디라는 분석가는 아니라고 봐요. AI가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문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요. 근데 이런 불안감, 이게 과연 처음 있는 일일까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그 시절의 고민과 꼭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들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주의가 온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의 힘은 어디까지 커질까? 그리고 AI가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부는 과연 누가 갖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죠. 심지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까지 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 고민들을 안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훌쩍 과거로 가볼까요? 기술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첫 번째 순간, 바로 산업혁명 시대로 말이죠.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굉장히 과격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가들이 공장주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기계가 싫어서 부셨던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새로운 기술 앞에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사람들의 그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러다이트 하면 보통 그냥 변화를 싫어하고 기계 부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기계의 등장은 진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약속, 일종의 사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였던 거죠. 이건 진보가 아니라 폭력이다, 부당한 강요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건 단지 물건 만드는 방식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뒤흔들어 놨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당대의 지식인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애덤 스미스죠. 근데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노동을 편하게 해주는 기계, 즉 기술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거대 기업, 특히 동인도 회사처럼 시장을 독점하는 회사에 대해선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때요? 좀 의외지 않나요? 자유시장을 외친 그조차도 거대 기업의 독점은 아주 위험하게 봤다는 뜻이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는 피라미드나 로마 수도교보다 훨씬 경이로운 일을 해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놀랍게도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 바로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한 말입니다. 그들조차 자본주의가 가진 폭발적인 생산력 앞에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비판 포인트는 자본주의는 능력이 없어가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만들어낸 부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잉여 가치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동자가 빵을 10개 만들었는데 월급으로는 빵 7개값만 받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 즉 이윤이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착취가 발생한다고 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모순입니다. 기계가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일을 덜 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9세기 현실은 어땠나요? 정반대였죠. 사람들은 기계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인류를 해방시킬 수도 있었던 기술이 거꾸로 사람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런 극심한 갈등과 모순 속에서 19세기가 저물고 20세기가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의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대타협이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 사회는 이른바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실업률을 낮췄고요. 둘째, 자본주의라는 자동차가 마구 달릴 수 있도록 하되 사회보장제도나 교육 같은 튼튼한 가드레일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도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서 회사가 돈을 벌면 직원들 월급도 같이 올려주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이게 바로 위태로운 타협의 실체였죠. 하지만 이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타협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균열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AI 시대를 맞아 겪고 있는 문제들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AI 혁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해지죠. 1980년대에 그 사회적 배타 협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면서 규제가 풀리고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였죠. 그리고 2020년대 이 모든 흐름이 합쳐져서 마침내 AI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역사를 돌고 돌아 다시 현재입니다. 산업혁명, 마르크스, 그리고 20세기의 대타협까지. 이 모든 과거의 경험을 안고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선 전체 소득의 70%가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60% 정도로 뚝 떨어졌죠. 그럼 사라진 10%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본가, 즉 돈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이 흐름을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의 길이에요. 세금을 고치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20세기에 했던 그 사회적 타협을 21세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길은 훨씬 더 급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AI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의 노동이 아예 필요 없어진다면? 그때도 지금 같은 사회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거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수준의 질문이죠. AI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죠. 엔트로픽의 CEO가 한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새롭고 더 기이한 무언가가 필요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해법, 그러니까 20세기의 차여반이나 19세기의 혁명론 같은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섬뜩한 예언이죠. 오늘 우리는 러다이트의 망치 소리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의 서재를 거쳐 20세기의 복지국가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 기술 덕분에 인류가 수백 년간 꿈꾸었던 풍요가 드디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풍요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 건가요? 그 선택권이 그리고 그 책임이 바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